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를 맡고 있는 윤여창 전무입니다. 오늘 그 미래 비즈니스 포럼에라는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새 그 에너지가 이제 큰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주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ESS란 뭔가 하는 개념부터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전망 및 동향 그리고 저희 SDI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S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해서 이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이 남아돌 때 그것을 배터리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전기가 많이 사용될 때 수요가 늘어날 때 그걸 다시 재사용하는 장치, 이것을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는 그림 우측을 보시면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우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으면 그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BMS라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PCS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버터라든지 디버터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체를 이제 컨트롤해서 가져가는 이 전체 시스템을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용하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야를 보면 우선은 이제 앞에 얘기 드렸던 대로 에너지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는 부분에 대한 평준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많이 사용될 때, 적게 사용될 때, 낮에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분산시켜주는 에너지 분산 효과,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등장하면 태양전지뿐만 아니고 풍력, 지열 할 것 없이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을 하면 이 부분은 아주 평균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 전체 그리드에서 형성되는 전기 품질이 많이 헌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전력 공급 장치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거기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든지 오프 그리드, 이 동떨어진 섬, 산악지대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그 응용 분야로서는 전력의 부하를 평준화시킴으로써 비용 절감이나 부하를 경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좌측에 있는 심야에는 전기를 적게 사용합니다. 그 부분을 이 배터리에 심야에는 담아뒀다가 낮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 다시 재사용해서 전체적인 피크를 떨어뜨리는, 저희들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제도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 피크 전력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앞에 얘기했던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있는 그리드에 이 전력을 연결을 시키면 전력 품질이 많이 이제 불안전하게 되죠. 그걸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안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응용 분야로서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병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 그 은행 또는 데이터 시스템, 특히 그 아주 핵심 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아주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런 비상사태에
자동적으로 발전을 일으키게 해서 재사용을 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비상전력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분야를 보시면 마이크로그리드나 오프그리드인데 이 산악 지역이나 또는 섬, 아주 동떨어진 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뭐 군사 지역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 기존의 전기선을 송배전선을 깔려고 하면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무난히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S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마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양수 발전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프라이 휠이라든지 플로 배터리, 그다음에 근래 와서 NAS를 사용한 배터리 또는 납축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근래 와서 이제 이 납축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경 문제가 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을 이용한 배터리가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납축전지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적인 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제품을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용량이나 같은 무게에서도 고전력의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할 때 아주 그 공간을 적게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 효율적인 측면, 수명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제로 이 배터리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효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LIB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PB 같으면 아직은 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이제 납축전에 가져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을 해서 제조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LIB가. 저희들이 보면 지금 대략 봐서 한 납축전지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런 장점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LIB가 납축전지하고 당장 투자는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동등한 이거나 우위 관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시장 전망 및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에 보시는 대로 ESS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은 2012년이 한 15기가 와트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5년이 37, 2020년이 되면 92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이 시장이 2020년이 되면 약 한 23기가와트가 되어서 전체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LIB 시장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보시면 아시아 지역이 일본을 비롯해서 약 한 8.5기가와트 정도 해서 약 한 7, 8% 9% 정도 시장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미주 시장이 큰 포션을 차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동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그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불안전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용이나 또는 공공시설의 비상용으로 이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대폭적으로 지금 정부 지원금도 책정이 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노후된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ESS를 많이 도입하겠다 이런 게 정책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그리드 페르티 태양전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그리드 페르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도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요새 재정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전기는 자기가 사용해라 하는 소비형 형태로 많이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남는 전기를
배터리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오프그레이드된 시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LIB 같은 경우에 정부 보조금을 설치하면 전체 그 정부 지원금이 3분의 1 정도는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정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분의 1부터 많게는 한 3분의 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특히 그 캘리포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럽도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그 그리드 페리티 도래에 따른 에너지 자가 소비형, 이게 대응하기 위한 시장이 급속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기타 동남아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인도라든지 이런 쪽 지금 전력이 불안하고 많이 부족한 이런 나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ESS 시장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 동향을 보시면 에너지 관련 업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그 ESS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 솔루션 사업이 지금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파워를 컨트롤하는 PCS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용 ESS의 적극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 가전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EMS라 해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까물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에서 태양전지에서 전기를 발전을 하고 그걸 에너지에 저장한다든지 또는 그리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 다시 그 배터리에 저장된 것들을 재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에 전부 연결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이걸 이제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햄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빌딩이라든지 또는 공장 이런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앞으로 시장 큰 추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배터리 PCS 업체가 이제 오히려 이제 배터리 업체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공동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자동차 업체가 이제 주로 여기도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와서 새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그 각종 전지를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안 탈 때는 그냥 이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이제 주차를 해뒀을 때 그게 그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집으로 가정에 연결한다든지 또는 그리드에 연결을 해서 그거를 이제 100%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에 연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V2G라 하고 또 V2 홈이란 V2H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 자동차에 저장된 배터리를 이 가정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어떤 한 분야의 사업을 하는 분야를 하더라도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로 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저희 SDI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디스플레이 회사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린 에너지 이제 회사로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 노트북 이런 데 사용되거나 소형전지, 그다음 자동차용 중형전지, 그다음 ESS용 대형전지를 주로 많이 앞으로 큰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미 그 소형전지에서 많은 기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를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쪽에도 진입을 하겠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동차 배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배터리하고 똑같은 배터리로 ESS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가적인 측면이나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또 이제 저희들이 태양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연계된 그런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미 그 정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책 산업입니다. 제주의 그 실증단지에 저희들이 이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리뉴얼 부분에 지금 설치가 돼서 지금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대구에 가시면 그 태양광하고 연결을 해서 약 한 100호 정도를 지금 실증 테스트, 이것도 정부 주관 과제가 되겠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 데이터 확보라든지 안전성 확보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해외에 일본의 가정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쪽에 이 태양광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제품으로 보시면 소형에서부터 중형, 대형 같은 ESSR 하더라도 가정용, 그다음에 UPS용, 그다음에 상업용,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